미술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왁스를 깎거나 금속을 깎아서 주얼리를 만드는 그 원본 작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겠는데 하는 그 감?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이 없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의 형태가 맞는지 아니면 틀리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서 편집할 수 있는 서피스를 따라 흐름, 플로우 어롱 서피스라는 도구는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플로우 어롱 서피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어떤 그 길다란 서피스 위에 스톤을 배열해 놨어요. 여기 이제 이 녀석을 이 서피스를 움직이게 되면 스톤들은 따라오게 되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플로우롱 서피스를 서피스 따라 흐름을 응용시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얘는 잠시 접어두고 얘는 지우겠습니다. 이걸 지우고 숨겨진 걸 꺼내면 준비물들이 있겠죠? 이것도 지우고, 자, 얘는 다시 숨기고요. 그러면 이 플로우롱 서피스 따라 흐름은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을까요? 이 녀석은 이 안에 많이 있긴 한데, 물론 자세한 거는 도움말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누르면 바로 뜨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반지들 그리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변형 가능한 옵션을 이용해서 원을 그렸죠.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그렸는지에 대한 그에 합당한 설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커브들을 그릴 때도 차수 3회 자유로운 곡선을 그렸고, 그리고 이 베이직 007 영상을 보면 최소한의 포인트를 가진 커브를 그린 후에 그 포인트를 직선 돌출하고, 이게 아니죠. 직선 돌출하고 그 돌출된 서피스의 위의 점을 선택하고 N방향, 노멀 방향, 법선 방향, 어찌됐든 그 방향으로 밀어줬죠. N방향으로 쭉. 너무 조금인데요. 조금 더 밀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셋 포인트, 점 설정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면을 만드는 걸 했었습니다. 자,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요? 이쪽 엣지와, 잠시만요, 꺼내놓는 게 낫겠네요. 이쪽 엣지와 이쪽 엣지가, 즉 두 개의 커브가 같은 점을 가지고 그 같은 점을 가진 커브를 사용해서 이렇게 서피스를 만드는 그런 목적이었던 거죠. 물론 지금은 두 개의 커브가 아니고 하나의 커브로 했다면 에 대한 예시니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은 이 서페이스란다. 또 계속 이러네요. 요 서피스를 따라 흐름, 플로우롱 서피스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후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예를 들도록 하죠. 첫 번째 그 음성이 없는 영상과 간략한 설명이 들어간 영상을 보시면서 꽃밭 반지하고 그 새 반지는 충분히 그려보고 아니면 시청을 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설명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번 베이직 편은.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예전에 이 텍스트 있었죠? 텍스트 반지 만들면서 이 라이노 티처를
가지고 와서 뭔가를 그렸었는데, 자, 이 녀석을 가지고 이런저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은 서피스를 따라하면 그냥 플로어롱 서피스라고 하겠습니다. 플로어롱 서피스를 좀 익숙하게 그 녀석과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예제들로 꾸며보려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또 이제 반지를 그리겠죠. 평평한, 일단 평평한 걸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또 단축키를 쓰고 있네요. 웬만하면 단축키를 안 쓰려고 하는데 영상 찍을 때는, 자, 뭐 이렇게 적당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쿵 조절을 해주고 싶은데 커브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이렇게 뭐 라이트 뷰에서 텍스트랑 비슷하게 맞춰보죠. 이렇게 하고 좋았어. 이 녀석을 여기 UV 커브 만들기를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주고, 선택된 상태에서 바로 면으로 바꾸고 커브를 바로 지워주죠. 그 다음에 얘를 가운데로 이동하죠. 여기 이름이 뭐니? 정렬이랍니다. 이렇게 돌려주고, 섭섭하니까 얘는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놔주고, 이렇게 밀면 들어가는 거 아시죠? 대신 여기 창 잠금 꼭 확인하시고요. 자, 이걸 적당히 쭉 밀어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보면서 플로어롱 서피스를 따라 흐름, 참 이게 뭐 어쩔 땐 영어 나오고 어쩔 땐 한글 나오고 힘듭니다. 이 서피스를 따라 흐름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건 아실 거예요. 먼저 하나의 준비물이 필요하죠.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얘를 올릴 거니까 얘는 얘와 같죠? 그리고 이 녀석은 클릭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한번 했었죠. 여기 안에 쭉 들어가면 이렇게 구부리는 녀석이 있어요. 적당히 구부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구부렸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이 녀석은 이와 같다고 그랬죠? 여기 이 녀석을 펴서 평평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역순으로 하면 평평한 걸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반지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 여기 엣지 부분,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만나서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딱 펴고 그걸로 서피스를 만들었을 때 뭘 확인하라고 그랬죠? 아이소 커브의 방향을 확인하라고 그랬죠. 저는 지금 이 빨간색 선, 파란색 선으로 구분을 해놨다고 그랬죠. 이 빨간색 선은 U, 파란색 선은 V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초보 때, 물론 뭐 저는 지금도 저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쪽이 U가 되고 저쪽이 V가 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 원론적인 책을 사긴 샀는데 다 수학이더라고요. 그냥 뭐 중학교 수학도 아닌 뭐 이게 뭐야 싶은 수학들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그 책을 독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제 이 서피스를 폈는데, 이걸 이제 여기 UV 커브 만들기를 해가지고 폈는데, 아니 세상에 얘가, 아이고 제가 뒤집어 버렸네요. UV 교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면을 딱 해서 만들었는데, 아니 이게 빨간색 선이 여긴 파란색 선이고 여긴 막 빨간색이라서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UV가 거꾸로 됐을 때, 자, 얘를 선택하고 플로어롱 서피스를 따라 흐름 하고, 클릭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를 누르면 여기는 여기겠죠? 형태 유지 아니요, 복사해. 아주 오래 걸릴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얘가 이 녀석이 이렇게,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는 덕분에 터지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안 맞았거든요. 자, 그럼 이를 다시 방향을 바꾸면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어떻게 이걸 해결했냐면 이 방향 바꾸는 것도 몰랐어요. 여기 들어가면 이 UV 방향 바꾸는 것도 몰랐고 UV 방향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았죠.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막 여길 클릭하고 저길 클릭하고 이 다음에 뭐라고 그 순서 따라가기 되게 바빴어요.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해서 찾은 방법이 뭐냐면 그때는 물론 컴볼도 없었죠. 이렇게 줄입니다. 그리고 다시 늘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뭘 하겠어요? 돌리겠죠? 이렇게 해결을 봤습니다. 어떻게 꾸역꾸역 예제들을 그리고 혼자 되게 기뻐했었죠. 하지만 조금만 기뻤죠. 어떻게 해결을 명쾌하게 예절을 그리지 못했으니까. 책의 저자는 이게 됐는데 나는 왜 똑바로 안 되나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컸어요. 물어볼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학교나 학원은 물어보러 가는 거라고. 그만큼 시간이 절약됩니다. 다시 이 얘기를 돌아와서 이렇게 혹시나 거꾸로 빨간색이 파란색이 되고 그렇게 나오게 되면 선택하고 얘를 왼쪽 클릭합니다. 그리고 UV 교환 있습니다. 짠. 저기 이제 UV 반전은 뭐냐면 여기 이제 방향을 분석했을 때 자, 빨간색 화살표 U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고 지금 녹색 화살표는 V 방향입니다. V 방향은 위로 올라가죠. 그럼 전 V 방향을 아래로 내려 보겠습니다. 반전, V 반전 딱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죠. 이게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은 뭐 이렇게 방향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저찌됐든 문제가 생기면 방향을 똑바로 고쳐보도록 하죠. 일단 올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이거 뭐 커브 따라그램하고 비슷한데 라고 할 거예요. 네, 지금은 비슷합니다. 지금은 비슷한 거죠. 히스토리 켜고 원래 형태 유지 아니요, 복사 예로 하겠습니다. 이쪽을 클릭했으면 어딥니까? 여기죠? 글씨 똑바로 올라갔네요. 그럼 된 거예요. 자, 건물 다시 켜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히스토리를 켰으니까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리고 우리 그 커브 따라그램 했을 때 플로어런 커브 했을 때 요게 있었죠? 얘는 비율이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녀석의 면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히스토리라는 건 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고 했었죠. 어떻게 보면 얘 둘 중에 하나는 아빠고 엄마입니다. 물론 뭐 얘는 뭐 친척 큰아버지라고 하죠. 오로지 얘는 자식입니다. 하나, 둘, 세 개. 준비물 2개와 여기 대상 서피스, 뭐 타겟 서피스라고 할 텐데 이 녀석까지는 부모입니다. 얘 면만 움직여도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달라지게 되니까. 잠깐 끊고 왔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그렇습니다. 저의 상황은 조금 열악합니다. 뭐 어찌됐든 이렇게 이 면을 움직여도 계속 히스토리는 연속되고 깨지지가 않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율인 거죠. 아래로 얼마나 갔느냐 뭐 그런저런 얘기일 텐데
여기서 벗어나 버리니까 아예 뭐 변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지금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더 좁아졌죠. 그래서 아, 저렇게 면 위에서 벗어나면 얘가 좀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예전에 설명할 때는 아, 뭐 스케치북 위에 그려야지 위에 떠오르는 거지, 뭐 스케치북 바깥엔 그릴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예를 들었었어요. 학원에서 가르칠 때는.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죠. 여기서 하나를 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 자식은, 저 아이는 잠그겠습니다. 어차피 건들지도 못하잖아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녀석은 잠깐 숨기겠습니다. 지우시지만 않으면 돼요.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얘를 제 기억엔 지우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뭐 히스토리가 뭐 깨졌다는 메시지가 없죠. 지워버리니까. 자, 지우기 전입니다. 얘 움직이면 히스토리가 깨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뭐 히스토리 깨졌죠. 그죠? 근데 얘를 지웠어요. 얘를 움직이면 깨졌다는 메시지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아래에 깔린 얘들, 어머니, 아버지, 뭐 큰아버지, 뭐 그런 얘들은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꼭 방해가 되면 숨겨 놓으세요. 그리고 요 어린아이는 잠궈 놓도록 하고요. 확인해야 되니까요. 아까 제가 이 녹화 시작하기 그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잠궈 놓습니다. 솔직히 뭐 궁극적인 목표죠. 이 서피스 따라 흐름에. 그 다음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차수를 바꾸겠죠. 그래서 차수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엔게이지 반지 그렸을 때처럼 이 녀석의 형태를 조금씩 바꿔가 보죠. 요 크기 조정을 사용해서. 일단 2D 갑니다. 짠. 어떻습니까? 컴퓨터가 조금 버벅이긴 해도 뭐 뭔가 면 위에 딱 따라오죠. 이걸 보면서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커브 따라 흐름으로 하려고 했다면 여기 이 녀석 자체가 이 라이트 뷰에서 봤을 때 이 둥그렇게 변형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플로어롱 서피스를 따라 흐름이란 녀석은 보면서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되겠죠. 일단은 얘 치울게요. 얘는 충분히 할 몫을 다 했어요. 우리가 이제 텍스트 반지 할 때 이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피스를 따라 흐름 플로어롱 서피스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항상 원을 그릴 때 변형 가능 yes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편집하기가 쉬워요. 어차피 편집할 걸 예상하고 우리가 이걸 준비물 깔아놓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탁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3D 스캐너가 아주 좋은 게 나오면 되겠죠. 샘플 갖다 놓고 거기다 이제 3D 스캐너에 딱 넣고 이 전자레인지 같은 게 뱅글뱅글 돌면서 스캔을 합니다. 그 순간 이제 우리의 직장은 사라지게 되겠죠. 물론 뭐 그때 되면 다른 게 또 생기겠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그게 이제 역설계라고 하죠. 이제 그쪽 우리 이제 주얼리 쪽 용어는 아닌데 저쪽 뭐 기계나 뭐 이런 거 보면 역설계라고 부르더라고요. 정확한지 안 한지는 저도 좀 가물가물하지만 혹시나 제가 틀렸다면
댓글에 꼭 달아주세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고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설명할 땐 똑바로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판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편집을 합니다. 그 텍스트 반지 했던 거랑 똑같죠? 여기도 뭐 그냥 이거 쓰죠. 굳이 뭐 비율이니까요. 적당히 갖다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구분해야죠. 아, 여기 빨간색, 여기 가운데 빨간색. 그럼 맞는 거죠. 자, 얘를 서피스를 따라 그럼 할 거예요. 어딜 찍고 어딜 찍을까요? 여길 찍고 여기겠죠? 여기. 잘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높이 조절도 가능하겠죠? 자, 한번 봅시다. 다시 히스토리 기록해서 여기 꽁 찍으면 쫙 여기 제가 말하는 높이 조절이란 건 여기서 얘는 이렇게 보도록 하죠. 눈으로 확인하면서 여기서 아래로 내립니다. 뭐 적당한 수치를 입력해서, 치수를 입력해서 내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선가 또 감님이 찾아오겠죠. 열심히 그리고 있으면 뭐하냐 막 이러면서. 정말 그랬어요. 자주 그럽니다. 특히 아닙니다. 이런 좋은 얘기 아니군요.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대칭을 좋아하죠. 짜잔.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할 수도 있고, 면 위에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피스 위에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걸 막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다시 돌아가서 얘만 잡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글씨가 써지겠죠? 조금 많이 반대긴 한데 이렇다면, 여기에 글씨가 똑바로 올라가기를 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지우고 다시 적용합니다. 얘를 요거 할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제대로 올라가죠? 여기 찍고 여기 찍으니까.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그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육사 반지, 뭐 그런 뭐 졸업생 반지, 그런 거 보면 막 여기저기 다 글들을 집어넣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겠죠? 뭐 이럴 때 마찬가지 옵션에 이런 게 있죠. 뭐 변형 가능하지 않음, 뭐 변형 가능함,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얘가 지금 글자가 위로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제가 뭐 N방향 뭐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이런 식으로 아직 말은, 알자는 정확하게 예시가 되지 않는군요. H를 딱 봤더니, 그렇죠?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형태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도 다시 이렇게 원래 형태 유지해 하면, 물론 이렇게 딱딱딱 각진 형태로 배열이 될 게 예상이 되지만 글자 모양은 깨지지가 않겠죠? 깨졌다기보다 변형이 안 되겠죠?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글자 간격을 지금 일단 그룹을 해놨는데, 얘는 취소하고, 아이고 그룹을 많이 해놨군요. 제가 잘못 눌렀군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봐가면서 이동을 해야겠죠. 이렇게 H 취소하고 다시 I 좀 움직이고 또 I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아예 구역을 잘 나눠놓든가 뭐 그렇게 배열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로어롱 서피스를 따라 그러면 이런 옵션이 있다.
이렇게도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간단한 설명을 일단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난집을 올리게 되죠. 여기에 뭐 숨겨져 있는 게 있나? 없네요. 난집을 올리게 됩니다. 저기 계속 뭔가 나오는 게 신경 쓸 수도 있겠어요. 이 얘기로 잠깐 넘어가죠. 뭔가를 그릴 때 어떤 뭐 디자인을 보고 하죠. 이게 좀 웃기긴 한데 제가 막 러프하게 이런저런 스케치를 했죠. 이 예제를 만들면서 저는 이제 예제를 뭐 평반이나 일반 엔게이지반 이런 너무 흔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고, 그 후에 나머지들은 다 저의 순수한 창작물입니다. 물론 어떤 저작권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겠죠. 어디선가 뭔가 갖고 오면 나중에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나올 수도 있고, 물론 그게 제가 잘 될 때 얘기죠. 잘 안 될 때는 뭐 제가 뭘 하든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저를 시기하거나 뭐 질투하는 뭐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서워서 하는 것도 있고, 뭐 그건 좀 농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만드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다 하고 싶어요. 예제도 제가 만든 거, 제가 디자인한 거. 그래서 제가 디자인부터 쭉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제가 이제 전문적인 미술을 전문적으로 이제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어떤 뭐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떤 형태가 좀 웃기거나 조금 유치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한 건 예쁘면서도 어떤 도구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나온 거니까 좀 이해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뭔가를 그릴 때 어떤 간단한 메모 아니면 이렇게 간단한 스케치 해가지고 얘를 사진을 올려서 이걸 본딸 수도 있겠죠. 그 위에 이제 커브를 그리거나 그런 작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생각이 정리가 되지, 막 뜬금없이 막 나 뭐 그릴 거야, 뭐 한번 그려볼까, 뭐 학생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뭘 하나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괜히 커브 그리고 정리가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손을 집어넣고 싶었다고. 이건 제 완전 베이직 기초 동영상에 그런 얘기를 했군요. 지금도 역시 손을 집어넣어서 하고 싶습니다. 아이언맨처럼. 아이언맨 그 영화 보면 그 나오잖아요. 그런 세상이 오면 참 좋겠지만 그 기계는 엄청 비싸겠죠? 우리가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뭐 이제 버리도록 하죠. 자, 다시 이 두 번째 예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준비물들을 만들어 놨죠. 그럼 자, 뭘 해야 됩니까? 요 위로 펴고 평면 만들고 바로 커브 지우고, 이 녀석은 가운데 정렬해 줍니다. 이건 물론 제 스타일입니다. 다르게 하실 분들은 다르게 하셔도 돼요. 당연하죠.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른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각자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거고 패션쇼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면 옷 회사는 딱 하나만 있고 뭐 TV 만드는 회사는 딱 하나만 있고 그럼 되잖아요. 저쪽 그 북쪽에 계신 분들 보면 예전에 보면 항상 다 똑같은 옷이잖아요. 군인들이 군복 입듯이. 그게 아니니까 저는 이런 형태로 이런 방식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응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게 마음에 들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뭔가 결과물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맞고 틀리는 건 없습니다. 다른 거죠. 자, 얘는 지금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짠짠짠. 얘는 뭐 결합이 안 되죠. 뭐 된다고 하면 저기 뭐야, 합집합 되겠네요. 불린 유니온은 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불린 유니온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이상,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그룹. 물론 뭐 출력 보낼 때도 그룹해서 보냅니다. 불린 유니온은 잘 안 해요. 저렇게 해도 출력만 잘 나오는데요. 뭐 출력이라는 게 뭡니까? 이 형태를 저번에 저희 그런 거 보여드렸죠? 뭘까요? 뭔가 감이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걸 했죠? 여기 클리핑 벽면.
얘를 살짝 올려볼까요? 좀 나오죠? 자, 이걸 내려가면서 예를 들어보죠. 3D 프린터라는 건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얇은 층을 만들어서 그 층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이 층을 만들 때 물론 뭐 가장 저렴한 이 3D 프린터는 FDM 방식이라고 뭐 치약 짜듯이 쭉 짜가면서 이렇게 말아 올리는 거고요. 이 주얼리 쪽이나 좀 뭔가 정밀한 게 필요한 사람들은 이 광경화 수지를 사용한 3D 프린터를 사용하죠. 자외선을 쏴주면 얘가 굳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한 층 한 층 쌓아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아래쪽부터 쭉쭉쭉쭉쭉 쌓아 올라갑니다. 자, 그럼 얘는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얘 보석은 왜? 떠 있잖아요. 뭐 이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 컷 한 컷 한 컷 사진을 찍습니다. 두께별로. 그래서 그 두께별로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 층을 아주 잘게 나누면, 아주 미세하게 나누면 곱게 출력이 되는 거고, 조금 그 미세한 것보다 띄엄띄엄 나누면 거칠게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막 층이 생겨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뭐 그거에 해당한 내용은 뭐 나중에 천천히 하겠지만, 천천히 뭐 그때가 되면 하겠지만, 출력은 이런 식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룹을 지어놔도 한 덩어리잖아요. 출력만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룹 지어서 보내시면 되고, 우리가 주얼리 쪽에서 합집합을 해야 될 경우, 불린 유니온을 해야 될 경우는 중량 잴 때만 했습니다. 제 경우엔 그랬어요. 뭐 다른 분들 뭐 나는 언제나 불린 유니온을 할 거야, 그래야 깔끔하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얘가 중량을 잴 때는 여기 겹쳐 있는 부분 있죠? 우리 이거 했었죠? 얘 짠 이렇게 빼면 이게 중복이 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중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량에 민감한 제품을 만들게 되면 꼭 합집합을 하고 나서 걔 비중을 재서 뭐 비중을 곱하기도 하고, 그런 중량이 나오는 플러그인을 쓰게 되면 그냥 바로 중량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뒤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얘를 그룹 지어놨었죠. 이게 뭐 한참 뱅글뱅글 돌다가 다시 이야기를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좋네요. 그 간략한 설명한 동영상 찍으면서 어찌나 입이 근질근질하던지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거나 이거나 뭐 비슷비슷합니다. 이때는 뭐 이 베이직은 베이직대로 뭐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그건 그거대로 뭐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얘는 돌려줘야겠네요. 짠 해서 씬 부분을 6시 방향으로 보내주고 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되어 있다고 했던 거 꼭 기억하시고, 여기를 찍었으니까 어디입니까? 여기죠? 자, 어떻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딱 붙어 있었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벌어졌어요.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여기에 맞춰서 벌어졌겠죠. 물론 뭐 나름의 기준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쟤를 합집합하고 올렸어야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될까요? 일단 올려서 형태나 위치를 확인한 후에 다시 올린다, 뭐 이런 게 있을 테고, 아니면 나의 난집은 완벽해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녀석을 합집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올릴 수가 있겠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히스토리로 이번엔 여기 찍을까요? 여기를 찍었으면 어디? 여기겠죠? 올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딱 제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올라갔죠?
내가 원하는 위치, 원하는 형태로 올라갔습니다. 합집합을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가운데에 안 오니까 조금 신경이 쓰이는가요? 적당하게 가운데 맞춰 드릴게요. 됐습니다. 눈대중이 최고예요. 좌우는 벌어졌어요. 그러면 상하는 벌어졌을까요? 라이트 위에서 봅니다.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이 파란색 방향, V 방향은 직선이잖아요.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구부러지지 않았을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평면의 N 방향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이 얘기랑 조금 통하는 얘기죠. 가운데쯤에, 뭐 가운데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이 파란색 선은 지금은 직선, 여기서 보면 평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뭐 여기서 보면 선이지 않냐, 이 면도, 이 서피스도 여기서 보면 커브이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예, 위에서 딱 봤더니 이 판판한 곳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구부러진 곳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여기에 대응하는 그 어떠한 한 점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수직 방향으로 왜곡이 된 거죠. 변형이 된 거죠. 그겁니다. 자, 아예 뒤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난집 올릴 때는 합집합 불린 유니온을 하고 올려야 예쁘게 올라간다는 거, 이거 하나 알게 되셨죠? 그거 꼭 주의해 주시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론 뭐 이 난집 같은 거 올릴 때요, 얘를 뭐 이 아래에서 동그랗게 깎여야 된다면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얘 그룹 풀고, 그룹 많이 풀어야겠네요. 얘는 지금 뭐 판판한 상태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그냥 올려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떤 그 반지의 형태에 따라서 올린 다음에 이 안에 얘를 이용해서 차집합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를 다 합집합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올리고, 요렇게 뭐 히스토리는 걸지 않겠어요. 굳이 이렇게 클릭 위치 잘 보시고 올린 후에 얘를 차집합 불린 디퍼런스 해서 매끈하게 다듬어 주겠죠. 그럼 그때 주의할 점은 뭐겠어요? 자르고 나서 남는 이 두께가 너무 얇으면 안 되겠죠. 얘를 이제 저희 이제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뭐 주물 나오고 나서 이 안을 줄로 싹 깨끗하게 밉니다. 줄로 좀 밀고, 그 다음 이 롤 샌드페이퍼, 롤페퍼라고 하죠. 핸드피스에 딱 끼워서 막 이 안을 막 뱅글뱅글 돌려주죠. 이제 주물 바로 나온 다음에는 좀 많이 거칠기도 하고, 어떤 이 주물에 이 금속에 기포가 있어서 그 기포를 좀 떼우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깎여 나갑니다. 막 살짝만 손 보면 뭐 그렇게 많이 안 깎여 나가겠지만, 어떤 문제가 컸다면 많이 깎여 나가요. 그래서 그것도 공장마다, 회사마다 이 깎여 나가는 게 살짝 다르니까 잘 봐가면서 높이를 적당하게 유지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차집합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지우고요. 잠시만요. 이 예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은 꽃밭 반지 요걸 보도록 하죠.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올렸잖아요. 여기서는 글쎄요, 이걸 보셔야겠군요. 자, 맨 처음에 이 꽃밭의 위치, 이 분홍색의 위치를 정해 주려고
이 서피스 위에 이거 일단 잠궈 놓겠습니다. 잠그고 요 서피스 위에 일단 먼저 체크를 했죠. 뭐 그 어떤 걸로 체크를 하든 상관은 없겠죠. 저는 이제 얘를 사용했죠. 요거 아이소 커브 추출을 사용해서 이렇게 적당한 위치를 봤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직선을 하나 딱 그려놓고 이 직선을 어떻게 할까요? 투영을 하겠죠. 프로젝트를 써서 프로젝트 하면 맞을 거예요.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땐 그냥 한글 써야지. 요렇게 딱 체크를 해주고, 이 체크한 걸 바닥에서 봐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이 바닥에 있던 걸 위로 올렸잖아요. 근데 위에 올린 걸 바닥에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저 멀리 갔네요. 왜 저 멀리 갔을까요? 제가 클릭을 잘못했겠죠. 그리고 옵션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겠죠. 원래 형태 유지 아니오로 해야겠죠. 아니오로 하고 요렇게 해줘야 딱 직선이 되겠죠.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뭐 그런 내용이죠. 이게 뭐 싶은데, 제가 막 공부하다가 작업하다가 이걸 딱 발견하게 된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저는 이런 건 책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요새 책은 잘 모르겠어요. 다 한 권씩은 사긴 사요. 괜찮다고 생각하면 라이노 서적 출판되는 걸 한 권씩 사긴 사는데, 이제 제가 좀 거만해졌다고 좀 대충 훑어보긴 하죠. 예제를 다 한 번씩 그려보긴 합니다. 뭐 저자마다 다 이렇게 콕콕콕 집어서 볼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보지 말아야 할 책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건 뭐 책 얘기는 여기서 뭐 넘어가도록 하고, 그것도 뭐 스타일 다른 거니까요, 개인마다. 제가 이 책 아니에요 라고 했다가 그 책 좋아한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체크해서 아래에 내려놓을 수도 있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얘네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얘 빼낼 때는 이걸 사용했었고요. 요거 교집합도 한꺼번에 해주는 차집합과 교집합을 겸해주는 거 했었고요. 여기서는 뭐 그다지 썩 볼만한 게 없네요. 그것도 하나 있네요. 요거 커브들 다 선택했을 때 요 커브 안에 커브 불연산, 이 옵션 조절해서 쓰면 한 번에 짠, 원하는 걸 잘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걸 쓰기 위해서는 규칙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 어떤 규칙이 필요합니까? 다 닫혀 있어야 되죠, 커브들이. 여기 보시면 어디 하나 뭐 뚫린 구멍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탁 클릭하면 다 선택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려놨던 거고요. 이게 뭐 일단 잠깐 잠궈 놓고, 여기 커브들을 제가 어떻게 그렸냐면 다 떨어뜨려 놨잖아요. 여기 하나 막 겹쳐 놓으면 골치 아프니까 하나씩 더 클릭해 줘야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고려해서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도구에 대한 이해는 조금 깊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잔손이 좀 덜 갑니다. 이 꽃반지는 뭐 요렇게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 반지를 봐야 되죠. 새 반지에서는 조금 얘기할 내용이 좀 있겠네요. 일단은 얘는 숨기고요. 커브는 얘는 지우고요. 새 반지.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 찍을 때는 뭐 괜찮았지만 두 번째 영상 찍을 때는 의외로 이걸로 그냥 했는데 잘 올라갔어요. 왜 그랬냐면 이거를
만들 때, 이 고마루의 형태를 만들 때 여기가 좀 곡률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그때그때 매번 새로 만들거든요. 그래야지 좀 저도 맨 마지막 영상 찍을 때, 이 베이직 영상 찍을 때 이 설명에 드릴 게 더 많아지기도 하고 어떤 한 예제에 대해서 좀 많이 능숙해지는 거니까요. 같은 모델 여러 번 그리면 연습 많이 돼요. 여러분들도 좀 어떤 나는 이 속도를 좀 높이고 싶다, 작업 속도를. 그럴 때 이렇게 같은 모델 여러 번 그리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위에 이 곡률이 좀 달랐기 때문에 얘를 여기 이 사각형 평면에 있던 걸 올려도 잘 됐던 거고, 지금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해놓은 이 예제는 얘를 올렸을 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얘는 어떻습니까? 그 전 동영상은 그냥 구를 찌그러뜨려서 했지만 이거는 뭐 단면 하나 그려서 이 회전 툴로 뱅글 돌려서 그렇게 편집을 했죠.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이 아래 필요 없는 점들이 없어서 그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리저리 땡기기가 더 편했던 거고.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거였죠. 그 전에 꽃반지는 어땠습니까? 꽃반지 잠깐 꺼낼까요? 예, 컨트롤 C 한번 해주고 숨기고 컨트롤 V 하면 왜 저게 다 튀어나와서 저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다 그룹이 돼 있나? 그런 거니? 아닌데? 컨트롤 C. 그 전에 레이어를 바꾸겠습니다. 이 녀석의 레이어만 바꾸겠습니다. 새 반지로. 그리고 꽃반지는 숨기겠습니다. 됐어요. 당황했습니다.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은 얘는 이렇게 직사각 형태를 펼쳐놓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로만 살짝 왜곡이 됐을 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곡이 됐다기보다 여기만 조금 볼륨이 있는 것일 뿐, 뱅글 돌아가는 엔게이지의 형태니까 이걸 펼쳐놓고 이걸 뭐 면을 만들고 해서 올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건 어때요? 이거는 아래가 좁아져요. 누가 봐도 아래가 좁아요. 이걸 편다고 해도 얘를 써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제가 필릿을 하면서 여기가 좀 깎여 나가서 그래요. 얘 다시 언트림으로 살리겠습니다. 얘 점키면 아시겠죠? 여기가 조금 잘렸어요. 필릿 하면서 언트림, 여기 트림 오른쪽 클릭해서 살리고 다시 이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UV 커브를 만들면 군더더기 없는 하나의 닫힌 커브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펴서 한다면 좀 이해는 안 되죠. 아니, 누가 봐도 여긴 좁은데 얘를 뭐 가위로 썰어서 펼쳤다고 했을 땐 이 모양이 맞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떤 형태에 따라서 이 윗면을 어떻게 잘 평평하게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펼치는 도구가 어디 보자. 여기에 이제 스매시 로드킬 당한 불쌍한 고양이가 있는 이 그림이 있겠고, 그 다음 뭐 여기 뭐 서피스 전개 뭐 이런 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글쎄요, 그렇게 여기에 있나?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있네요. 이게 어디 있죠? 도구 몸에 없네요. 이 녀석이 있어요. 이 정확한 발음은 잠시만요. 제가 이 정확한 이 영국식 발음을 익혀서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발음을 듣고 왔는데요, 뭐 따라할 수가 없네요. 스퀴시라고 합니다. 그냥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얘를 써가지고 펼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 점을 켜보면 뭐 이렇게 생겼고요. 얘 점을 켜보면 난리가 나 있죠. 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스퀴시로 펴서 해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 스매시로 해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언롤은 조금 다른 얘기죠. 이 언롤은 조금은 다른 얘기입니다. 제 기억에는 저걸 잘 안 썼어요. 그래서 저것은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의 뭐 방향으로 펼쳐집니다 라고 하는데, 얘는 안 펴질걸요? 이게 지금 다 연결돼 있어서 그런가? 얘를 짠, 짠. 아, 싱글은 안 펴줄 거야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얘를 한번 펴볼까요? 아이고, 짠. 이렇게 막 조각조각 펼쳐지기도 하고, 어떤 뭐 종이 접기 할 때처럼 어디 보자, 분해 아니요 라고 하면 이렇게 종이 접기가 가능한 뭐 이런 형태로 분해가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이 스퀴시, 제가 발음 배운 이 스퀴시와 다시 한번 S하고 Q만 눌러도 뜹니다. 이렇게 뭐 스퀴시 백도 있고 막 이런데, 요걸 쓰기도 했었어요. 그전 버전에서는. 물론 뭐 제가 이제 이 라이노 4.0 때는 이걸 많이 쓰다가,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좀 다른 형태의 물건들을 많이 만들 땐 이걸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이거 스매시만 해도 충분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건 확실하니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꼭 진짜 얘를 오려서 이렇게 탁 오려서 이렇게 바닥에 평평하게 핀 것처럼 뭐 이렇게 돼 있기도 해요. 얘는 그냥 평평하잖아요. 얘를 어떻게 이 프린터, 그냥 종이 프린터 말하는 거예요. 뭐 잉크젯이나 뭐 레이저 그런 걸로 출력한 다음에 오려서 막 이렇게 쫙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형태고, 얘는 뭐 냉정하게 딱딱 끊어놓은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올렸을 때 조금 다르기도 했었고요. 한번 직접 꼭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런 형태들은 이렇게 피는 게 문제다. 그런 거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결론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은 이제 슬슬 끝나가죠. 얘 뭐 왜곡하는 거야. 뭐 왜곡이란다. 이 포인트 추가하는 거 구해서 짠, 일단 구 꺼내고, 그냥 바로 점을 켰을 때는 킹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킹크라고 부를 거라고 전 기억을 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킹크 같아요. 킹크의 특징이, 자, 여기를 보시면 꼬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인서트 킹크라고 하죠. 이제 킹크를 넣는 거니까, 킹크를 넣으면 내가 뾰족하게 할 거야, 뭐 그런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망치질해서 재생성을 해서 U 8개, V 8개, U는 3, 차수 3, V 차수 3 해서 점을 두 개 동시에 켭니다. 뭐가 다른가요? 여긴 딱 붙어 있죠? 이 얘긴 여기서도 봤죠? 원을 그냥 그렸을 때 점을 딱 키면 여기도 점이 딱 붙어 있네요. 땡기면 뾰족, 여기도 땡기면 뾰족, 여기는 땡기면 뾰족 할 게 없죠. 뭐 여기 엣지 부분이라고 해도, 엣지랜다 씬 부분이라고 해도 부드럽게 변형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 넣어준대잖아요. 꼬임을 넣어보죠. 어디 보자. 방향 바꿔주고 여기에 넣겠어. 짠 하고 엔터를 치면 여기 뭔가가 생겼죠. 이렇게 뾰족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넣으면은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어떤 뭐 제품들 그리는 분들, 뭐 자동차 뭐 그런 그리는 분들 보시면 이렇게 탁 날카로워졌다가 올라갈수록 쫙 평평해지고 막, 이게 뭐 차 옆면 보면 막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할 때 얘를 쓸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 뭐 주얼리 때도 여기에 딱 이제 이런 날카로워졌다가 쫙 펴지는 그런 걸 한 번에 만들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보조점을 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좀 넓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꼬인점이란 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가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잡아당기게 되면 날카로워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꼬인 점이죠. 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꼬여 있어서 꼬인 점이라고 부르나 보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는 안 까먹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와 얘의 차이. 얘로는 이런 날개나 어떤 눈알 모양을 편집하기가 좀 힘들었죠. 그래서 얘를 여기 서피스 재생성으로 재생성을 해줬고, 그 다음 얘를 당겨서 마음껏 편집을 했죠. 그리고 얘로 뭐 날개도 만들었어요. 일단은 얘만 찝고 이런 평평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편집을 해보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만져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번 뭐 돌려줘 볼까요? 이렇게 뭐 날개라고 치면,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손을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살짝 조금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하면 어떤 좀 이게 좀 역동감이 있는 날개 모양이 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막 여기서 눌러주고 하고 그러면 좀 헷갈리니까요. 지금은 일단 여기 탑뷰에서 본 거 먼저 막 만져주고 다시 이제 또 딴 데 가서 또 좀 만져주고 그러는 게 편해요. 저는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제어점 삽입을 하면 저는 제어점은 어떻습니까? 모양이 변하게 되죠. 물론 이렇게 모양이 변하게 되는 게 필요할 때도 있나 봐요. 뭐 좀, 야, 나는 이 부분은 좀 꺾였으면서 포인트가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다면 그게 맞겠죠? 촘촘하게 넣으면 좀 더 꺾이게 되죠. 그러면 아까 그 꼬인 점하고 비슷하지만 살짝 부드러운 무언가가 되겠죠? 다른 데는 좀 변형이 오긴 하지만 이렇게 그 꼬인 점은 너무 날카로웠는데 요건 좀 적당히 날카로우니 좀 괜찮기도 하네요. 이런 걸 쓸 일이 분명히 또 있겠죠. 지금은 얘를 썼죠. 이번엔 매듭점을 썼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편집이 되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넣어보고 조금씩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게 편집이 되나? 하고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점이 하나씩 밖에 없으니까 좀 이렇게 좀 그런데? 별론데?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또 이 형태가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니까요. 이렇게 살짝만 올라간 척만 해주고 해줄 수도 있겠고, 이게 아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그때 필요한 곳에 포인트를 추가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전 영상이나 전 영상에서는 뭐 망설임 없이 포인트를 더 넣어봤던 거죠. 왜? 이런 형태를 이미 그려봤으니까 점을 더 추가하는 게 맞더라 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아까 얘기랑 좀 통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작업 시간을 좀 단축하고 싶거나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똑같은 형태를 여러 번 그려보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2개씩 당기고 2개 쉬고 또 뭐 2개씩 당기고 2개 쉬고 뭐 이런 식으로도 편집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점이 많아지니까 부드러운 형태로 편집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에 또 날개를 그리게 된다면 대충 이리저리 손질한 다음에 망설임 없이 점들을 추가하겠죠. 살짝 더 만져주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지금은 조금 억지스럽지만 그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 제가 어렸을 때 무슨 항상 죄를 용서해 주시는 수녀님도 계셨고, 그리고 얘가 또 여자애가 밤만 되면 물건 훔치러 돌아댕겨요. 근데 또 막 용서해 주신대. 막 친구가 수녀님이야. 애 어려 보이는데. 그런 네티였나 뭐 있었죠. 아니야, 이건 네티가 아니구나. 카드 캡터였나요? 걔 그 막대기가 뭐 이렇게 날개 좀 붙어 있고 뭐 새 머리 같은 막대기인데 거기에 막 불이 달려 있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이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 들고 오진 않겠습니다. 저작권 무서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모여있는 그 모습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좀 어떤 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파여있는 거? 얘를 조금 당겨와야겠네요. 높이 조절을 조금 해주시고, 이게 좀 억지스러운 편집이란 거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떤 포인트 편집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살짝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정신없죠? 생각 없이 막 당기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망설임 없이 다시 뒤로 돌아가죠. 이번엔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고스트를 켜서 살짝 쿵 형태를 봐주면서 하겠습니다. 살짝 해주고 또 정신 차리고 했는데 잘 안되면 망신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살짝 쿵 내려주고 살짝 내려주고 어떤 뭔가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좀 더 느낌이 살겠죠? 그리고 여기를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는데, 그래서 당겨주고 결론적으로 이 위에도 점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여기는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어떤 고리, 여기 이제 움푹 파여져 있는 게 위까지 가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선을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 얘기는 이것과 같습니다. 몇 개의 점이 없는 이 커브에 막 중간을 막 이리저리 만지고 싶은데 얘가 따라오니까 싫어요. 그러면 이 부근에 점을 좀 여러 개, 하나만 말고 조금 여러 개,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해서 하면 여기를 자연스럽게 편집할 수가 있겠죠? 조금 살짝 부자연스럽네요. 한 번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점을 추가하면 이쪽 부분은 조금 덜 변하고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부터 하는 얘기가, 이게 이 서피스 옆에서 보면 커브잖아요, 막 이런 얘기랑 통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 파란색 V 방향을 보면 그냥 커브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조금만 단순하게 하시는 게 가끔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다가 막 좀 멀리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좀 도움이 됐어요. 방향 바꾸시고, 방향이 아니라 전환이 있을 텐데, 여기 전환이 있네요.
자,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라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를 넘어가는 건 좀 별론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나를 추가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잡아줘야겠죠. 여기서 살짝 2D 스케일로 하죠. 여기 짠 잡아주고, 그 전에 이 위에를 잡았군요. 참, 그리고 고스트로 2D 적당히 잡고 짠, 다시 쉐이드, 그리고 눌러주고 한번 보는 거죠. 아이고 이상한 데가 막 잡히네 하고 여기도 한번 눌러보죠. 그리고 집어넣죠. 다시 벌려볼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요쪽 이 아래 점 안 건드렸다고 삐진 거예요. 이 아래 점도 같이 선택하죠. 그리고 2D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집어넣죠. 아까와 많이 달라졌죠? 이 부분이 충분히 내가 원하는 효과를 넣으면서도 그 형태가 변하는 곳이 위로 가면 좀 평평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깃털같이. 그럴 때는 여기에 요 점 매듭점 삽입 인서트 낫을 해준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만지면 만질수록 형태는 예뻐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건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고 이걸 이 줌을 원본 작업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출력한 다음에 그걸 이제 은이나 아니면 신주로 황동으로 이렇게 하나 뽑아서 그걸 원본 삼아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본 작업을 할 때 핸드피스로 살짝 후보정을 하는 게 편하다, 그게 더 빠르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어떤 회사에서는 후보정 해줄 사람이 없다, 일단 뭐 내가 출력하는 대로 그냥 쓰더라, 아니면 내가 해야 된다, 뭐 그런저런 고민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작업이 마무리되는 선을 딱 만들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꽃이란다 새 반지 마무리가 됐죠. 새 반지 어딨니?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너스 영상 제가 벌레를 한 마리 숨겨놨습니다. 짠, 이렇게 진짜 반지가 개그가 됐네요. 이렇게 벌레를 먹으려고 입을 쫙 벌린 그런 새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도 충분히 출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다 좀 붙여놓은 거고요. 물론 뭐 쟤만 뭐 조립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좀 재밌으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새 반지 숨기고 너도 숨기고 다시 꽃밭 반지로 돌아가서 꽃밭 반지, 요 꽃 만들 때 핸드메이드인 척하는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어떤 막 더 정감 넘치긴 해요. 물론 뭐 느낌 차이긴 하지만,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뭐 샵 같은 거 운영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야시장 비슷한 데서 많이들 판매도 하시잖아요. 핸드메이드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베이직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좀 재밌는, 더 예쁜 영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고 쓸만하다, 오 괜찮은데, 아니면 조금만 괜찮은데 싶으셔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문도 좀 내주시고요. 요새 조금 살짝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감사합니다.